이번엔 미분 없이 3차 함수 그리기입니다. 자, 물론 미분에서 극대극소를 찾아서 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어떤 특별한 유형들은 자, 그렇게 해서 찾아주는 것보다 그래프의 개형을 쉽게 그려놓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비율 관계 등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가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 1차 항이 없는 3차 함수입니다. 1차 항이 없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두 개의 값을 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3 더하기 2. 자, 이 더하기 2는 단순하게 그래프를 위로 두 칸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은 얘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0하고 3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접하고 한 점에서 뚫는 거. 자, 그릴 수가 있죠. 여기서 중근을 가지니까. 그런 다음에 y축이 x축이 아니고 y값이 2인 것들의 모임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자, 뭐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틀을 잡아주면 그걸 기억하고 써먹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얘는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3이 되고 1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뚫고 0에서 접하는 이런 그림이 바로 그려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y는 1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1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그럼 최대 최소값은 그랬는데 당연히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니까. 자,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12가 되나요? f1이 되면 14가 되죠. 최대값, 최소값. 자, 더해주면 24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왜냐면요. 자, 그래프의 개형상 여기 접하는 점까지를 가기 위해서 그죠? 여기 극대극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요게 두 개가 극대와 극소 이렇게 됩니다. 요점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왼쪽 값은 계속 그래프가 줄어들고 있죠. 기울기 자체가 줄어들어서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 내용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기울기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값을 비교했을 때 이 오른쪽에 상승하는 값이 더 클 게 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얘가 큰지 모른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에서의 기울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증가량이 큰 게 최대다. F1이 더 크겠구나라는 거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죠? 되셨죠? 그런 다음에 그냥 뭐 대입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배운 함수값 거리곱을 이용하면 그것도 더 쉽게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턴 두 번째 2차항이 없는 3차 함수 그렇습니다. 2차항이 없는 3차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 적이 있었죠. 자, 이때 변곡점이 x값이 0인 거였고 자, 기울기가 얼마였습니다.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b였었던 자, 그런 얘기들을 우선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을 보면요. 자, 3차 함수가 2차항이 없을 때 얘 또 이번에도 빼고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고려하면 y는 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1대 루트 3 우리가 앞에서 비율 관계를 쓰면 극소값이 1이구나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x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3이기도 하고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3이죠. 지금 x 앞에 개수가 3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 점에서 다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극대극소를 찾을 수가 없다. 뭐 요 정도의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만큼 위로 올라간 거는 네, 요 점에서 여기가 0,1이 되겠죠. 그죠? 자, 조금 아까 했었던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하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계속 증가하는 모양을 가지는데, 자, 요 b가 x제곱이 0인 상황에서 b가 0보다 크면 증가만 하니까 극대가 없다. 극소가 없고 미분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기울기 0보다 작을 때는 극대 극소를 가진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은 y는 k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도록, 자, 요거를 4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3.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똑같은 얘기죠. 여기가 y는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y는 k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거하고 요거가 될 수 있는데 1대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거고,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양수죠? 그죠? 19 빼기 4니까 15인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는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양수 k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k는 1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는 3차 함수입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y가 0일 때의 헤드를 바로 찾을 수가 있는 케이스란 얘기고요. 자, 여기서 x로 묶어주고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럼 0하나에서 만나고 4에서 접한다. 자, 그러면 요 세 칸의 크기가 4가 되니까 4의 3분의 1, 한 칸의 크기는 3분의 4가 된다 해서 3분의 4, 3분의 8 변곡점이죠. 자, 그런 것들을 네,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자, 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x로 묶어주면 요 보이죠, 그죠? 상수는 최대한 네, 빼놓고 생각을 해도 네, 상관이 없으니까 최대한 나중에 고려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극값차. 극값차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의 또 다른 정리입니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a일 때 L 곱하기 L 곱하기 a를 하면 요 y 값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얘가 x축이라면 음수값이다. 뭐 이런 거였죠. 자,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3차 함수에서도 생각할 수 있더라. 자, 한 칸의 크기가 L이라고 했을 때 위아래의 차이는, 요 높이의 차이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얘를 기준으로 해야 식이 나오지. 자, 왼쪽 값은 L이 되고, 아니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자, L 곱하기 2L. L 곱하기 2L의 제곱이 되죠. 접해 있으니까. 따라서 최고차의 계수를 A라고 하면 극값 차는 요 높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극값 차는 A 곱하기 L 곱하기 2L에 제곱해서 4AL 세제곱이다. 요렇게, 자,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위아래의 크기가 4인 경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면 한 칸의 길이는 1이구나. 자, 그 다음에 64다. 최고차의 계수 모르고 4AL 세제곱이 64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한 칸의 크기가 2로 나왔죠. 그래서 84, 32A는 64다. 최고차의 계수는 2구나.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를 직접 풀어보자 그랬고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고 요렇게 3차 함수, 자, 여기가 극소를 가지니까 3,a가 되고 여기는 y값이 a 더하기 4가 된다. 여기는 a가 되고, 그러면 위아래 차이가 4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한 칸의 길이가 1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가 3이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되고?
3일 때 극소. 지금 맞죠 이거? 네, 그렇게 됐습니다. f 프라임 5를 구하세요 그랬네. 자, 1 여기는 4 이렇게 되겠고요. f 프라임 5 값을 구하세요. f 프라임 5 여기 있죠. 여기 5 여기 5 이렇게 접선. 그러면 양쪽으로 도함수 거리 곱을 이용하면 자, 요 거리는 4가 되고 그죠? 요 거리는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돼서 f 프라임 5는 그래서 83, 24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항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얘는 자, FN은 0이고요. FN은 0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이 생기는데 항상 0 이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x 빼기 n의 제곱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n이 하나 곱해졌는데 마이너스 n을 경계로 여기서도 부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항상 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n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접했구나. 자,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n 2가 된다. 자, 그런 다음에 극대값이 an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몇 대면 1대 2가 된다. 그럼 3분의 1 더하기 2분의 자, 엇갈려서 곱하면 n 마이너스 2n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n. 자, 요게 극대값의 좌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그렇고요. 그래서 얘를 식에다 대입하면 f 마이너스 3분의 n 해주면 3분의 2n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4n의 제곱이다. 그러면 27분의 8이 8, 5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4, 16, 32. 잘못된 게 없구나. 32 n 세제곱. 자, 요거기 때문에 요게 자연수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고 해서 따라서 n의 최소값은 3이 되죠. 27이 돼야 분모랑 쑥삭쑥삭 거리니까.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값 차의 비례 관계 그랬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l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변의 길이가 l인 거에 몇 배입니까? 세 번을 똑같은 걸 곱해주니까 8배가 되죠. 닮은 비, 제곱의 비, 부피의 비, 뭐 이런 것들, 제곱, 세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극값의 기본적인 차이를 조금 아까 4al 세제곱이라고 봤는데, 자, 그러면 최고 차의 개수가 k배로 늘어나면 당연히 극값차도 k배로 늘어나겠고요. 한 칸의 길이가 k가 되면 그러면 여기 L 이 자리가 똑같은 값이 K배가 돼서 세 번을 곱해주는 거니까 그 값의 차이는 K 세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닮음에 대한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3차 함수의 극값차는 4다. 그래서 한 칸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죠? 그때 한 칸의 크기가 2인 3차 함수의 극값차는 얼마가 됩니까? 4에 4 곱하기 얼마? 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2가 된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32. 뭐야 이게? 다 비었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x 분모가 0이 되면 0이 되니까 f0은 3이고 그 다음에 f'0은 0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점 두 개다. 극대나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이 밑에 있다는 얘기고요. 위에는 3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고 0이 되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아래의 크기의 차이가 얼마? 4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한 칸의 크기는 1이 되는 거겠죠. 그죠? 한 칸의 크기는 1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y값이 여기 3인 상황에서 우리가 f4를 구하래요. 4.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4가 있겠죠. 4가 있고 요 길이를 지금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1 곱하기 요 길이의 제곱 4의 제곱이죠. 여기 접해 있으니까 1 곱하기 4의 제곱을 해주고 기준이 되는 값이 3이니까 더하기 3을 해줘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19가 되는 게 F4 값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의 기출문제도 직접 풀어보고 다음 장의 풀이를 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용을 보시면 자,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F3이 0이 되는 거고 왼쪽 오른쪽에서 자, 여기서는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에서는 A가 3은 아니니까 그 점에서는 접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3보다 작은 실수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자, 2차 함수하고 1차가 곱해 있었으니까 3차 함수가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극대값이 자, 접어올린 그래프의 극대값이 32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국 요 길이가 32란 얘기가 되겠고요. 극값 차이가 32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죠? 그러면 한 칸의 크기가 얼마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가 된다. 그죠? 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a라는 값은 자,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가 2가 되고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a를 찾았다. 자, 그 다음에 f4 값을 구해요. 여기 4죠. 자, f4 값은 자, 요 길이는 1이 되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죠. 1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렇게 곱하면 요 길이는 7이 되겠죠. 자, 7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fx의 값이었으니까 이 그림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어찌 됐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여기가 4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3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었습니다. 3은 뚫고 지나가니까 그래서 1 곱하기 7을 하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7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자, 다섯 번째 식을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0하고 G0은 0이다. 자, G0은 F0 더하기 F'0의 절대값을 씌운 거거든요. 근데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다. 그래서 0에서 그래프가 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양의 실근을 갖는다. 0에서 접하고 오른쪽에서 뚫고 지나가는구나. 자, 요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절대값을 붙여서 4가 된다. 요 길이가 접어 올린 그래프
여기서 접어 올린 그래프가 요렇게 접해서 y는 4라는 직선하고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3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내용을 가지고 F3을 찾아주시면 되겠으니까. 자, 여기가 A고요. 0에서 접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접어 올려가지고 접어 올려서 만난 점이 3개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의 값의 차이가 4니까 한 칸의 크기는 얼마다? 1이다. 한 칸의 크기는 1이다. 자, 그러면 뭐 2대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값이 얼마? A 값이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G3의 값은 G3은 F3 더하기 절대값 F'3. 자, 요게 되는 건데 요 3 여기서죠. 여기서. 자, 요 길이는 F3은 요 접한 점, 요 점까지의 거리니까 거리 곱을 쓰면 3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F'3은 F'3도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아, F3은 0이구나. 자, F3은 0이고요. 죄송합니다. 요 점이 3이니까 얘가 이제 거리 곱을 쓰면 미분계수 거리 곱을 쓰면 3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결과 G3은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도 직접 풀어보고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왼쪽 부분은 2분의 1이라는 상수고요. 오른쪽에서는 3차 함수 곡선인데 미분 가능하고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자, 2분의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오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차 곡선이 있는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접할 겁니다. 이 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직관적으로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더라. 그지? 얼만큼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그려져서 완벽하게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요 상황에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그럼 요 얘기를 확장해서 y는 2분의 1이라고 하고요. G0은 얼마입니까? G0은 2분의 1이죠. G'0은 여기서 접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G1은 2분의 3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G1 그랬는데 자,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1이 이쪽에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갈 게 뻔하니까 이런 부분은 뭐 너무 당연한 거가 되는 거고 1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때 F1은 L 곱하기 1이 됩니다. 그죠? L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M이 되는데 그죠? 근데 L은 지금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죠? 1보다 작습니다. L 곱하기 1의 제곱이구나.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 값은 아무리 2분의 1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게 실제로는 이제 y 값이 되는데 요거는 2분의 3보다는 어떻게? L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거리가 2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니은도 맞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 길이가 1보다 작죠.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 자, 디귿은 한 최소값이 0일 때 그랬습니다. G함수의 최소값이 0이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이렇게 닿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디귿에서 극값 차는 2분의 1이거든요. 극값 차는 2분의 1이다. 아, 극값 차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때 그러면 요 값이 2분의 1이면 우리가 세제곱의 값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 칸의 크기는
한 칸의 크기가 얼마? 1이 아니고 얼마가 됐어요? 2분의 1이 됐죠. 그죠? 원래 4에서 2분의 1의 세제곱이 곱해져서 나온 거니까 한 칸의 크기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요만큼이 얼마가 된다. 여기 두 칸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요만큼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칸의 크기가 2분의 1이고 원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때 G2 값은 F2랑 똑같고요. F2는 자, 요 점에서 여기가 2가 있고 거리 곱을 이용하면 요렇게 곱한 게 2분의 1이 되고 요 거리가 2분의 1이 되고 요거는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y 값을 2분의 1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2분의 5가 되니까 맞는 얘기네. 자,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근합 보존입니다. 세근합 보존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신기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ax의 세제곱 bx 더하기 bx 제곱 cxd 했을 때 자,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세 근의 합 알파 베타 감마 원래 주어진 이 fx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는데요. 지금 얘랑 같다고 놓고 연립을 해서 이 값이 왼쪽으로 넘어가서 식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왼쪽에 있는 세제곱과 제곱의 개수의 b는 여전합니다. 그죠? 자, 그걸 이용하면 만나는 점이 달라져도 그 값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걸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그죠? 자, 요거를 문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1,-4에서 A가 아닌 점에서 만난다. 그 점이 어디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x제곱이 없으니까 0이 되죠. 자, 근데 여기 1이 있고요. 자, 1이 있는데 1에서 지금 뭐 했어요? 접했죠. 접했으니까 중근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중근을 갖는다. 그럼 1하고가 있는 거고, 그럼 이 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1 베타. 얘네들의 합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x값이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대입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자, 요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2,2가 되고 선분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66, 36 해서 2루트 45, 59, 45, 3루트 5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 자, 2번 문제는 자, 3차함수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1,5에서 만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토리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a에서 자, 접선이 이 곡선하고 만나는 또 다른 점을 b라고 하자. 요게 a가 되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접해져 있고 지금 여기서 세근 합이 0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또 다른 값은 2가 되겠죠. 만나는 점이 2일 수밖에 없다. 자, 요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그랬어요. 그래서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자, 이렇게 접했을 때 만나는 이 점의 값이 이 점의 값은 자, 이번에 2에서 접했으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요걸 알파라고 했을 때 2 더하기 2 더하기 알파도 0이더라.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기하죠? 자, 그래서 F2와 F-4의 값의 합이 마이너스 80이구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값을 원식에다 대입해서 A를 찾아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결과만 얘기할게요. A는 12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끝까지. 자, 그림은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의 원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라고 했습니다. 자, 세근 합이 얼마다? 3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접하는 직선은 요렇게, 자, 요렇게 접해서, 자, 여기 0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 0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으면 0 더하기 0 더하기 3이 되죠. 그래서 이 점이 3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또 다른 거는 여기서 접하는 게 아니고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요 다른 요 점에서 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요렇게 접했을 때는 그 값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0은 여전히 3이다.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여기가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S는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완전 쉽게 구할 수도 있더라. 자,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근의 합은 변곡점의 좌표의 3배이다. 뭐 지금까지 쭉 잘 달려왔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P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네, 요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P 빼기 알파, P 더하기 알파. 자, 하나의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은 P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더하면 3P가 되기 때문에, 자, 세 실근의 합은 변곡점의 좌표의 3배가 된다. 자, 1번처럼 알파, 베타, 감마가 곡선하고 만나고 있을 때 얘네들의 합은 얼마다? 3P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만나는 점이 0, 1, 5다. 그럼 변곡점은 얼마다? 변곡점은 2라는 얘기를 거꾸로 할 수 있겠고요. 변곡점이 1이다. 그래프가 대칭인 x값이 1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랑 0이랑 알파랑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값은 5구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변곡점에서의 2차항의 개수를 또 찾을 수가 있는데, 자, 변곡점이 2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 이 값을 3배를 하면 6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요게 세근의 합이잖아요. 마이너스 1분의 a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뭐 앞에서 배운 두 번 미분해서 뭐 0이 되는 x값이 2가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또 두 번 미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차항의 개수가 변곡점 x좌표라는 건 아까 처음에 배웠었습니다. 어차피 변곡점 처음 배울 때, 자, 이 값은 1이다. 뭐 바로 확인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p의 3배가 세근의 합인 3이다. 이렇게 되니까 p는 1이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자,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삼각함수의 3차 함수의 기울어진 비율 관계를 따질 수도 있겠더라. 자, 만나는 점이, 자,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이 있을 때, 기울어진 직선이 3차 함수와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이거의 값은 변곡점의 좌표의 3배하고 똑같다.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얘기는 알파, 베타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P구나라는 걸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1대 2가 된다. 그럼 밑으로 똑같은 경우들을 생각하면 이게 2대 1이 되겠죠. 그죠? 자, 변곡점은 양쪽을 대칭으로 만드니까 요 길이가 1이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이렇게 자르면 여기도 1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되셨습니까? 자, 지금 배운 비율 관계로 또 쉽게 한번 내용을 풀어보자 했습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1에서 만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3. 자, 요 길이가 지금 3인 거죠? 그러면 요렇게 못 그리긴 참 되게 못 그린다. 요렇게 그죠? 요렇게.
자, 값들이 모두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3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F'3이구나. 자, F'3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F'3은 3의 제곱에다가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차함수를 생각하는 거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2 빼기 1분의 4 빼기 1이니까 기울기가 1입니다. 1을 더해줘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이때 F'3은 결국 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곡선 밖에서 그은 3차 함수 그랬습니다. 자, 얘를 생각해 보자.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극대극소를 갖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0,4에서 그랬습니다. 0,4 여기가 0,2가 되고 0,4에서 곡선의 접선을 그렸다. 자, x절편을 구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자, 요 길이는 지금 얼마가 됩니까? 우선은 2죠, 2. 그죠? 자, 요만큼을 L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2L이죠. 지금 이게 뭐니까? 이게 뭡니까? 변곡점이죠. 그죠? 여기 변곡점입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게 L 대 2L이 되는 거고 지금 이 길이는 2가 되죠. 그래서 L 곱하기 2L의 제곱이 그죠? 왜 제곱을 했냐? 제곱을 하는 게 아니고 L을 제곱해야지. 여기 접해 있으니까 L제곱 곱하기 2L 그래서 2L 세제곱이 얼마? 2가 된다. 따라서 L은 얼마다? 1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가 1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2가 됐을 때 요 점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요 길이가 L이다. 요 길이는 2L이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지금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이거랑 제 그림 때문에 헷갈렸는데 요게 같은 거죠. 지금 마이너스 1,0이 접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이상하다. 그림이 이상하다. 자, 그런 다음에 0,4랑 이 점을 연결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게 지금 하나의 길이니까 요게 똑같은 길이. 그죠? 똑같은 길이가 여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죠? 되셨습니까? 이게 1대 1이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야,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요 길이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네, 그거를 갖고 두 칸만큼 더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다 잡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 잡아야 되는구나. 자, 요것 때문에 네, 다시 찍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요.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정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